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아주 오랜만에 나온 동양인으로만 구성된 미국 영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싸구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이면서 동양인인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와 사랑한다는 신데렐라 스토리죠. 어디에서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서 보고 또 보던 이야기입니다. 부자인 남자와 평범한 여자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이런 드라마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봤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집안의 반대는 언제나 여자를 괴롭히고 울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와서 위로하고 여자는 상황의 극복을 다짐하거나 복수를 꿈꾸죠. 그렇다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서양, 캐나다에는 할리퀸 출판사에서 내는 할리퀸 로맨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통속적인 로맨스 클리셰를 구조화한 소설을 이름만 바꿔 출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주된 플롯인 크레이지한 부자가 평범한 여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보면 얼른 떠오르는 꽃보다 남자는 일본 원작이고 미국에는 귀여운 여인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동서를 불문하고 존재해온 식상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영화의 아시아적 특성이라면 역시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 작중 내내 들리는 중국어,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아시아계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여자를 미워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펼쳐진다는 것이야말로 아침 드라마의 단골 소재니까요. 저는 이 영화가 식상하다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가 늘 새로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클리셰를 항상 비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 그리고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해 어떤 이야기와 감동을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그렇듯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레이첼 추는 닉 영이라는 남자친구를 지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기에서 이 커플의 설정은 무척 인상 깊습니다. 우선 닉 영은 말 그대로 크레이지한 부자입니다. 그의 집안은 싱가포르 최고의 부자이면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여인의 에드워드 루이스,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같은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레이첼은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것으로 등장합니다. 레이첼의 첫 등장부터가 게임 이론을 강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레이첼이 설명하는 게임 이론이 실제 존재하는 존 내쉬식의 게임 이론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영화는 레이첼이 승부에 강하면서 또 똑똑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기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귀여운 여인의 비비안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남자를 만나 모든 일이 풀린다는 남성 의존적인 캐릭터인지라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이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레이첼을 충분히 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수만 해도 대단한데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동양인이고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첼은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 정도거든요. 20대의 최연소 교수라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인물이겠죠. 레이첼이 바에서 닉과 디저트를 먹는 장면까지 레이첼은 분명히 뉴욕대 교수인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첼의 멋짐은 닉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급격하게 희미해집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닉이 얼마나 부자이고 부자의 삶이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전시하는 일이거든요. 마치 맛 좋은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달콤하고 중독적인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싱가포르의 풍경, 잘생기고 예쁜 닉의 가족,
친구들, 싱가포르의 화려한 음식들, 엄청난 규모의 저택, 파티, 화려한 장식과 조명, 보석과 드레스가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은 관객들, 특히 여성 관객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영화는 자연스레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아스트리드는 레이첼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본인이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죠. 그리고 스스로 구입한 명품을 집안에서 숨기고 남편은 늘 자격지심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아스트리드의 이야기를 배치해서 신분 차이로 인해 실패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변주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닉은 집안의 행사에 자기 여자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닉의 집안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작품의 가장 큰 갈등은 닉의 어머니 엘레노어 영과 레이첼 사이의 갈등이죠. 엘레노어는 레이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레이첼이 극복해야 할 사람이 엘레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닉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레이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죠. 레이첼을 질투하거나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은 대부분 통속적인 속물들입니다. 닉의 집안에서 펼쳐지는 파티와 집안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들은 전부 속물들이고 얘네들이 속물 파티를 벌이는 다소 경박한 장면들이 영화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제법 괜찮게 봤습니다. 왜냐면 닉과 닉의 어머니 엘레노어 그리고 할머니인 아마는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닉의 다른 가족과 친구들이 부자들의 다른 이면, 경박하고 더러운 면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레이첼이죠. 닉의 친구가 말하듯 경박한 주변인들은 감히 닉에게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레이첼은 얼마든지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죠. 레이첼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닉이 없는 곳에서 레이첼은 주변 여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은 물론이고 침실에 큰 물고기 시체를 널어놓는 것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은 레이첼과 닉의 사랑을 원치 않고 레이첼도 그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죠. 하지만 레이첼은 닉을 믿어요. 닉도 적절할 때 반지를 보여주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닉의 친구 콜린 쿠의 결혼식에서 영화는 음악과 함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집안과 환경을 떠나 결혼식의 신부는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닉과 레이첼은 서로를 응시했고 레이첼이 눈물을 흘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의 결말은 레이첼의 파국입니다. 엘레노어와 할머니 아마 영이 레이첼 어머니의 과거를 캐서 레이첼을 비난한 것이죠. 제 아무리 고결한 부자인 척해도 그 내면에 품은 속성은 끝내 숨기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려야 했습니다. 일단 아무리 닉의 가문이 대단하다고 해도 레이첼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앞에서 나왔듯 레이첼은 아주 어린 나이에 뉴욕대의 교수가 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선보이며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작품에서는 왕족에게 말을 건 것 외에는 너무나 무력해요. 이 영화가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엘레노어와 아마 영의 방식이 이 정도 되는 가문이 보여주기에는 꽤나 점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레이첼도 모르던 레이첼 어머니의 과거를 캐서 레이첼을 비난한다니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레이첼이 그래서 그게 어쨌냐는 거냐고 따지기를 바랐습니다. 엘레노어의 말 맞다나 레이첼은 미국인이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갔어야죠. 사실 영화의 갈등은 그렇게까지 막장인 것은 아닙니다. 엘레노어가 지저분한 수를 쓰기는 했지만 엘레노어가 레이첼을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레노어 역시 레이첼처럼 당당한 여성이었지만 이 엄청난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 지금의 엘레노어가 되었습니다. 일도 꿈도 포기하고 가족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레이첼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 레이첼이 아시아의 문화에 얼른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영화 초반부터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노어는 사실 반대할 만해서 반대하는 것이기는 해요. 닉의 집안과 자신의 경험, 레이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엘레노어는 판단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내린 판단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은 레이첼의 승부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레이첼의 마작패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사먼 템파이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패, 대박패를 들었지만 그냥 두고 일어선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큰
큰 패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해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군요. 마지막의 판타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을 이 영화 최대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닉 영은 결국 자신의 집안도 포기하고 레이첼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저는 보다 레이첼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닉의 순수한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결말로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레이첼은 분명히 한순간 닉과의 사랑을 포기했으니까요. 닉이 모든 걸 포기하고 레이첼을 잡는다는 결말은 감동적이지만 판타지입니다. 영화에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우선 여성에 대한 영화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레이첼이라는 유능한 여성을 등장시키고도 레이첼을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신데렐라 역할에 머물도록 만든 것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뉴욕대 교수식이나 되는 여성이 이렇게 답답하고 수동적이라뇨? 하지만 이건 별 문제도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을 모두 명품이나 보석, 드레스에 환장하는 속물들로 그렸다는 겁니다. 레이첼은 혼자서 닉의 가족들, 여자들 파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공짜로 명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영화는 레이첼과 주요 등장인물 외에 나오는 일반적인 여성들을 전부 머리가 텅텅 빈 속물로 그려놨어요. 여자들은 전부 명품이면 환장하고 미치는 것처럼 그려놓은 거죠. 게다가 레이첼이 없을 때 닉의 앞에서 대놓고 레이첼을 성희롱하는 친구에게 화도 제대로 내지 않는 닉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닉의 친구가 레이첼을 조롱하면서 레이첼의 가슴이 작다는 식의 성희롱을 합니다. 그것도 닉이 듣는 데서요. 무례하다 못해 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닉은 그걸 그냥 참습니다. 뭐 이런 남자친구가 다 있죠? 여자친구가 모욕을 당했는데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서 그냥 참는다고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그냥 전형적인 신데렐라 드라마입니다. 그걸 중국인 배우들 등장시키고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신선함으로 위장했을 뿐이죠. 다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심정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외모는 아시안이지만 정서는 미국인인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의 문화는 아무래도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분의 차이나 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집안의 반대라는 흔한 소재에 대한 탐구나 깊이 있는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식상하고 전형적이어서 그냥 심심한 정도죠. 그렇다고 이러한 식상한 갈등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는 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반대해도 나는 레이첼이 좋더라 하는 무의미한 연가만 울려 퍼질 뿐이죠. 닉이 정말 집안의 모든 부와 가족들의 기대를 포기하고 레이첼을 선택했다면 그 부분의 연출이 세밀했어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평범한 로맨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완성도의 작품이 어떻게 헐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아시아계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성공하는 것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치의 흥행 요소 중 하나가 아시아 코드라는 것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치 성공의 구할은 작품성입니다. 영화가 좋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요? 이건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고 판 셈인데 그게 먹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없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먹혀 들어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헐리우드에서 생소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처음 보는 중국 부자들의 화려한 삶이 눈을 시종일관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들이 돈 자랑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먹힌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창 잘 나간다는 중국 부자들이 대거 등장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 영화는 그리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의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삼류 로맨스 코미디에 지나지 않아요. 치밀함도 진지함도 부족했습니다. 결혼식 장면 하나를 제외하면 감동을 느낄 부분도 적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지나친 자귀성이 아쉽고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제목만큼이나 통속적인 속물 파티 영화,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서 무수히 볼 수 있는 클리셰 범벅의 영화에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런 통속적인 로코면 차라리 한국 드라마가 나을 것 같군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